지라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혹여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에러를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 5m에서 10m 정도 사이에서 뒤에서 같은 라인 선상에 일직선 라인 선상에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코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콜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루상의 베이스를 한 번씩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지금 자기 수비 위치 다 하고 있어요. 3루는 자기 베이스를 지키러 들어가겠죠? 레프트는 좌익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좌익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저기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중계 플레이를 지금 하려고 수비 포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이 항상 뒤로만 빠지나요? 공이 항상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에러를 하게 되면? 아니죠? 그렇죠? 유격수가 중간에 자리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일루수는 어디 있어요? 원래 이루가 있던 자리 옆에 서서 있잖아요. 좌익수는 이만큼 오는 거예요, 같이. 딱 정확하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유격수가. 그러면 공이 항상 이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선수들이 배우는 시스템적인 포메이션이에요. 아주 간단, 이것이 제일 간단한 거예요. 더 어려운 포메이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상황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보세요. 타구가 예를 들어서 좌중간으로 빠졌다 아니면 선상에 빠졌다 이쪽 우측 선상에 빠졌을 경우에도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포메이션 그림이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펑으로 그냥 떠오르는 걸 펑 하고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인 포메이션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굉장히 순간순간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합니다.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유격수면, 유격수인데 1, 2루 때 상황이 어떻게 갔을 때 나는 어떤 자리를 가고, 내가 공을 잡았을 때 코를 듣고 어떻게 던져야겠다. 이런 걸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정으로. 자, 주자 1루 1루입니다. 자, 타구가 좌익수 라인 선상으로 빠졌어요. 자, 좌익수는 공을 쫓아가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자, 중견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우익수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쪽 뒤로? 이루하고 중요한 사이에 있다. 그쪽 위치로. 여기요? 여기? 어디요? 어디? 2루로 공을 던지면 빠질 수 있으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 이 정도요? 그럼 1루로 이 정도? 이 정도? 네. 네. 자, 이쪽으로 온다. 자, 그러면 숏하고 유격수 있습니다. 유격수. 자, 유격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유격수는 공을 쫓아가서 중계 플레이를 하러 가야죠. 그렇죠? 자, 1루수는 1루 베이스로. 오케이. 어우, 네, 특성 나와요. 자, 3루수는요? 자기 베이스로. 자, 투수는요?
우리는 홈 이쪽인데 없으니까 앞으로 없으니까 선수 쪽 없겠죠. 아니 유격수 자리?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없으니까. 망이 쳐져 있다 하더라도요. 투수는요 반드시 홈플레이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왜? 포수가 공을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루상의 주자가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포수를 백업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투수가 반드시 와야 돼요. 자, 일루 수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루에 있어야 돼요? 친사람 유격수가 타자 투수 있는 쪽으로. 이렇다 가면은 그렇죠. 이쪽에 가고 일루 수비는 투수 있는 위치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일루는 누가 지켜? 일루는 지킬 필요가 없죠. 이루타니까 안 지키죠. 일루를 왜 지켜요? 타자 친사람. 그러니까 일루를 왜 지키냐고요. 최소한 일루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요. 안타는 기본적으로 야구는 좀 보세요. 타자가 안타를 쳤잖아요. 안타를 친 타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는 이 상황은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냐면 1루에 있는 주자가 홈을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제일 1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자 주자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1루에 있었던 이 주자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주자를 봐야지 안타를 친 타자 주자는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주자가 루상에 있는데 뒤에 주자가 어떻게 뛰어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행 주자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쟁점이 아까 뭐였냐면 우익수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모든 포메이션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억하시겠잖아요. 우익수는 아주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네. 이 우익수는 이루수 자리 쪽까지 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자, 수비수가요, 이 유격수가요, 중간에서 볼을 커트를 했어요. 근데 홈은 이미 늦었어요. 자, 이 주자가 여기를 뛰려고 해요. 근데 다시 중간에 멈췄어요. 송구를 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죠? 뒤로 빠지는 볼을 커버를 하는 게 우익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포메이션. 아니에요. 1호를 잘 아시는 분이 수비도 가장 빨리 늡니다. 원래 저희들도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이런 시스템적인 포메이션 강의를 코치 감독님들한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치 감독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포메이션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적으로 상황이 타자가 땅 치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론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타자가 땅 치는 순간 타구가 어디로 가는 순간 내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수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비 연습. 밀고 뛰는 선수들은 다 거의 그 정도 시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일부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계 플레이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힘들어요. 한 베이스 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 쉽게 가기가 힘들어요. 도루 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포수로 앉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쉽게 도루를 할 수가 없어요. 발이 되는데. 발이 빨라도 어려워요. 선수들 볼 뿌리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진짜 포수 잘하는 사람들은요, 딱 수비수 잡고요, 주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딱 아웃시켜요, 일부는. 보통 아마추어들은 구속이 느리니까 일부는 저는 일부 경기를 지금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일부 투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구속이. 잘 던지는 투수들은 한 120km 정도까지도 충분히 후반까지도 던지시는 투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구력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리그가 그러니까 그 부가 승격이 될수록 우승팀이 올라와서 이렇게 패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예를 들어서 3부에서 2부로 올라온 우승팀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팀들끼리 하다 보면 올라오거든요. 수준 자체가. 그래서 승격 제도를 둔 게 뭐냐면요. 잘하는 팀들하고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늘고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야구하면서 가장 좀 어렵다, 아니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안 계세요. 왜야 그걸 보는데 네. 자익수나 어쩌고 완전히 보거든요. 예. 근데 서 있는 위치 자체가 예. 사람에 따라 그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에 쭉 붙어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중견하고 우익수 사이를 뭐 자익수 사이로 그냥 2배 이상 뛰어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어떻게 사실 잘 봐야 되는 건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그걸 가서 바꿔서 해. 틀린 건 아닙니다. 바꿔서 해.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찾아보고 그때마다 자, 보세요. 얘기해. 자익수라고 하셨죠? 자익수 보신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이건 누가 자, 팀에서 단 한 사람만 그 포메이션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하실 건지, 감독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팀에 있는 포수가 결정을 할 건지 결정권 자체를 완전히 위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혼선이 없어요. 자,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제 1부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비 포메이션을 선수 출신들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아니까. 하지만 107을 뛰는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선수 출신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아요. 없어요. 근데 잘 안 나오죠? 아니. 예. 그러면 보세요. 팀에서 가장 야구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한번. 감독님. 네, 감독님? 우리 한강 진감독님? 감독님? 치는 것만 좋아하지. 자, 보세요. 팀에는요, 분명히 팀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런 결정권에 혼선이 없어야 될 때. 자, 보세요. 분명히 팀의 책임자가 수비 위치를 결정했을 때 틀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틀릴 경우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결정을 해주면 설사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똑같이 믿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봅니다. 저 타자가 잘 밀어치는 타자인지 아니면 게임의 흐름을 보면서 이번에는 장타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단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돼요. 밖에서 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포수가 수비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누군가 책임 있는 결정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야구는. 그래야 정확한 수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누구는 선상으로 가라, 누구는 중견수로 치우쳐라, 누구는 뒤로 가서 주대라, 누구는 앞으로 와서 주대라.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타사일 때는 이 투수일 때는 그때 달라지는 이게 동시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여럿이